저는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과 그다음에 항공기 산업에 대한 항공 육상 산업에 대한 토대가 어떻게 제가 남원에 한 6년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생비행장에서도 비행했었고, 그다음 요천 상거리 비행장도 있어서 그때 있으면서 고민했던 사안들을 오늘 줄여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대학교 운항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행교육원에 나와서 사업용하고 계기비행 면허증 실제로 조종사고요. 그래서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처음에 담양에서 시작해서 경비행기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신 것처럼 남원도 비행장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항공산업이나 비행장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남원시의 발전과 산업에 대한 발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통혁명하고 아까 들어온 UAM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율버스하고, 그 다음 3차원의 에어택시, UAM, 이런 산업들이 이제 점차 발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 다음에 산업과 인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비행기라는 것은 뭐냐면, 크게 이제 경량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2인승짜리고요. 그 다음에 제네럴, 일반 항공은 4인승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체 중량이 5,700kg부터 4인승 비행기를 경비행기라고 합니다. 제네럴. 그래서 이제 비행기 종류로 보면 경량항공기, 그 다음에 일반 항공기, 헬리콥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남원과 함께 날자. 지금 그때 당시에도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교육원, 그 다음에 드론교육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남원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좀 가세요.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고 체류용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천에 상거리 비행장 다 아시겠죠? 200에 있는 비행장 아시겠지만, 제일 용이한 것이 비행장 만들기에 하천부지가 제일 용이해요. 지금 저도 이제 장성이라는 곳에서 하천변에 이제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천 비행장도 이제 김정우 사장이라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천변에 비행장을 만들면 고수부지가 용이하긴 합니다. 길어가지고. 근데 뭐냐면 지향적이지를 못해요. 하천변이다 보니까 구조물을 못 세우고 이러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 때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침수도 있었고 저도 장성에서 침수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다음 비행장을 하천변 외에 안쪽에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예전에 주생비행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생비행장이 저도 이제 거기서 비행을 했는데 임대를 해서 그때는 이제 육군 비행장이었었고요. 여기도 걷고 하면 안 됩니다. 숨이 있잖아요. 주생비행장이 있었는데 그 주생비행장이 1.2km입니다. 그게. 그랬는데 굉장히 한번 해보려고 얘도 쓰고 나머지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어려웠어요. 비행이. 그래서 대토를 저쪽 육군에다 사주고 그쪽 나머지로 이제 오는 과정도 있었고 거기다 화물 터미널 만들어가지고 이제 짧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생하는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경비행장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에 경비행장, 그러니까 개인 소유로 있는 것은 한서대학교하고 제주도의 정석비행장 있는데, 최근에 정석비행장은
대한항공에서 팔았거든요.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서대 비행장이 있었고요. 근데 비행장이 이제 거기에 소중한 게 뭐냐면 비행장이 있어주면서 발전되는 산업 굉장히 많이 따라오거든요. 지금 제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사천입니다. 사천에 카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TOC 만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만 숨이 차거든요. 사천에 카이 비행장이 있고 수리원 만들고만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옆에 부품 산업이나 기간 산업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천은 중형항공이나 군용항공 이 부분의 산업 발전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해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비행장이 있어주고 그 다음에 비행기에 오는 인원이 확보되고 비행기가 많이 늘어나면 비행기의 산업, 엔진, 기체, 프로펠러, 그 다음에 에비오닉이라고 항공 전자장비들 이런 산업들이 이제 자기들이 돌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겠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많아지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경비행장 개발하고 이제 방금 이 전체적인 저기가 뭐냐면 이제 드론 산업들이 시험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인증을 하고 만들면. 그래서 비행장이 요구가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행장이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활성화되면 지역 연계성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산불이나 그다음에 수계감시, 환경감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융합하고 비행기가 또 있어주면서 지금 2인승 갖고 하고 있지만 비행기라는 것이 실제로 길이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8인승, 10인승, 13인승 충분히 가능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1.2km가 지금 흑산도 하고 올림도가 좀 빠르거든요. 건설이. 그리고 거기도 1.2km입니다. 그래서 50인승 비행기나 이런 비행기들이 터보프롭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장 확보만 해놓으면 근데 개념은 거기는 국가에서 만드는 공항 개념이고요. 여기는 비행장 개념인데 만드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항시설법에 의해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비행장을 나무시에서 만들어낸다고 한다고 하면 소형 항공기의 산업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비행장이 없다 보니까 다 지금 무안공항에서 지금 처음에는 김포공항에서 했다가 무안공항으로 다 옮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15년부터. 근데 지금 대학교들이 다 저기 하다 보니까 인원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 학과가 운항과를 만들면 굉장히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운항과를 만들다 보니까 모집이 잘 돼요. 그러니까 11개 학교가 지금 운항과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만들면 뭐합니까? 원활하게 비행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무안공항에서 있는데 지금 무안공항의 사정이 작년, 재작년 광주공항하고 통합 문제가 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세계 지자체장이 발표를 했는데 올해가 옮겨가는 겁니다. 광주공항이. 옮겨가면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교육생들은. 지금 비행기가 한 2년 전만 해도 한 60대 정도가 교육용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인원은 한 100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모항공항 1층에 대기실이나 학습장을 만들었는데 작년 말에 다 내쫓았습니다. 1차적으로. 비행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금방에다 컨테이너 얻어갖고 기숙사 얻어갖고 그렇게 비행만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비행장 하나만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런 인원이나 그다음 인프라 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비행기 관련 산업의 연계가 어떻게 되냐? 비행장이 있어주면서 비행교육원이라고 자가용 과정, 사업용 과정, 교관 과정, 계기 과정, 쌍발
쌍발이라는 그 프로펠러 2개 달린 거 이상하게 쌍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의 교육 원생, 교육생,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관, 정비사, 그다음 사무원 이 사람들이 다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이 그 비행장이 하나 있어줌으로써 그 인프라는 학생도 올 뿐더러 저기 그 연관 산업들도에 또 상주하는 인원들도 있고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남원의 그 자원으로 할 수 있는 항공 우주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위에 거기서 예전 남원 있을 때 자주 놀러 갔었는데 거기 또 천문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남원이 다 보면 체류형 여기서 숙박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다 이제 패싱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연계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제 한 30대, 40대 이상 이렇게 주기해가지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행기는 엔진이다 보니까, 아니, 기계다 보니까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해주고 정비하고 계류 서비스 해주고 이런 또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가 또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드론으로 이제 하는 것도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항공 측량, 촬영, 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지역하고 도모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비행장의 아까 길이폭이 1.2km 정도 되는데 최소 1.2km 정도 되면 한 50인승, 한 30인승 정도는 뜨고 내릴 수 있거든요. 양쪽 어프로치 나이들만 좀 장애물이 없다면 그러면 소형 운송 항공기의 허브 공항이 또 될 수 있고 우리 남원이 보면 그 남쪽에 그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쪽이나 가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시간 되면 시간이나 비행기 돌아가는 시간 그다음에 아니면 애뉴얼 그러니까 몇 년에 바꿔라 하는 것들이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산업들이 자기들이 비행기가 많아지고 운항이 많아지면 자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돈 벌려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음. 그러면 지금 여기가 G701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생비행장 말합니다. 주생비행장.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주생비행장에서 봐가지고 반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15개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입니다. 그러면 비행장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뭐 3, 4년, 4, 5년 해가지고 비행장의 기능이 돼가지고 했다가면 그 보안 부분만 해결이 되면 여기서 떠서 청주든 김포든 제주도든 어디든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30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소형 공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반을 교육용 비행장하고 연계하고 그다음 비행장이 있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되면 소형 비행기 30인승이나 50인승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원에서 KTX 들어오긴 한데 남원에서 김포공항이나 제주도 내리고 뜨고 내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남원이 비행장이 있어주면서 인근 뭐 구례나 뭐 이쪽 순창이나 있는 사람들도 다 유입이 되거든요. 남원이 흑산도공항도 그렇고 여기서 바로 흑산도공항이나 울릉도공항 생기면 바로 관광객 유치해가지고 띄워보내면 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항이 있어주면서 유입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남원시 발전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경비행기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UAM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아까 비행장 만들고 첫 번째는
산업을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UAM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UAM이 만들어져가지고 하려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 기술원이라는데. 그러면 인증 받으면 이 비행기가 운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운항을 하고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량항공기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이상의 면허증이. 띄우려면 UAM. 우리가 위거선 들어보셨습니까? 위거선도 면허증이 2개 있어야 돼요. 배 면허하고 그 다음에 항공 면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행기하고 UAM에 비행기 띄우고 뭐 하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면허증을 따고 저기 UAM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산업 유치하고 시험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이 지금 유일하니 고흥에 하나 있거든요. 고흥에 있는데 거기는 항우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잘 좀 해주라고 하면 잘 안 하고 이제 시험 비행할 때만 그렇게 되는데 순수하게 그 비행장을 개방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많은 저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도인데요. 비행장이 한 1.2km 정도 충분히 남원 지역에 찾아보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2km 정도 되면 메인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11개 대학교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 대학교는 비행장이 있어서 편하면 오거든요. 일단 경락고하고 걔들 저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UAM 기술원에서 인증센터로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하게끔 만들고 그러면 산업이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기에는 비행장이 만들어져가지고 비행교육 사업으로 인원 확보, 남원시에 유입되는 인원 확보하고 고용 창출 이것을 기대하면서 항공수련하고 체험 같은 경우는 지리산 남원의 제일 좋은 것이 지리산 관광 4개를 이렇게 해서 보면 천왕봉 왔다 갔다 하면 지리산 관광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남해 여수 순천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면 마이산 같은 경우에 옥정호 이런 데 관광객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가지고 저기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잠성에서 지금 내장산 관광을 지금 하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내장산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저기 한 것이 있어 반사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고 있긴 한데 내장산 관광도 길코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괜찮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계는 자가용 교육, 사업용 과정, 체험비행, 그 다음 수련원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천문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2박 3일이나 만들어낼 수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보거든요. 관광객이 오고 항공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도약기 처음에 시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되다 보면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브공항이 되면 이제 비행기들이 경비행기들이나 이 사람들이 오다 보면 유류도 저기 할 수 있고 정비, 그다음에 대류 서비스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이나 프로펠러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시간 되면 오버홀 공장이나 프로펠러 오버홀 공장들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있어주면 자기들이 와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비행기 생산업체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UAM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숙 단계에서는 항공산업을 글로벌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여기서 비행기를 좀 큰 거 띄우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주질 않았지만은 공항은 아니지만 민간, 미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항들이 비행장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소원이 지자체에서
이러한 비행장들을 하나씩 만들어 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자동차가 많이 발전한 것은 도로가 저기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공항만 신경 쓰지 이런 경비행장은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산업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행기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비행장이 좀 많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 선두가 나는 남원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비행장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데도 없습니다. 이제 도시화되고 그 수도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남원의 그 산업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드론, 그다음 UAM, 경비행기 이런 산업들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